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혹시 뭐 차 종류 좋아하세요? 요새는 저는 이제 커피를 워낙 사랑하는데 가끔씩 차를 좀 향긋하게 우려서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차를 첫 번째 우리는 것보다요. 두 번째 딴 녹차로 이렇게 우리는 게 훨씬 더 품종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첫 번째 그 떫은 맛을 깊은 맛으로 바꿔주는데 역시 두 번 우리는 그 차의 어떤 풍미?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매혹시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요. 탄산처럼 아주 화끈하게 푸슥 하고 터질 때가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좀 우려내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오늘 이분은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기엔 너무 푸릇푸릇해요. 우려냄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렇지만 이분들의 스토리는 뭐 익히 아시겠지만 울랄라 세션의 리더 박승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예인이다. 슈퍼스타 K 시즌3에서 5승을 거머쥔 그룹 울랄라 세션의 리더 박승일. 울랄라 세션은 믿음 안에서 공연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룹이었고 최종적인 꿈은 CCM 가수가 되는 것이었다. 하늘나라로 간 임윤택을 대신해 리더를 맡게 된 박승일은 CCM 그룹을 결성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울랄라 세션의 리더 박승일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형제 같은 형이 있다. 그 형이 누구예요? 이제가 우리 리더 임태기 형이었죠. 춤추고 노래하고 돌아다니면 우리끼리는 재밌는데 부모님은 좀 걱정하지 않나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가출까지 했어요. 눈물이 너무 막 엄마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가 않은데 저는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딱 하나만 기억나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신다. 그 말만 딱 듣고 그 말만 딱 귀에 딱 박히더라고요. 와 연예인이다. 네, 회복에 또 연예인이 떠주시면 이게 아유. 좀 이렇게 우리가 또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아니 진짜 원래 성품이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 10분 정도밖에 대화를 못했지만 네. 감히 추측컨대 그러니까 결이 그렇게 싸나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아 그래요? 네, 고집도 근데 세고. 은은하게 밀어붙이지 뭐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연기를 잘하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안 들키신 그래도 건가? 조금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조금씩 많이 이제 좀. 그래요. 근데 아까 이렇게 막 웃으시는데 예. 진짜 되게 착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착하지 않으면 연기가 정말 그냥 흉물을 달굴 연기인데 눈빛이 되게 아유, 그러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예. 평안하시네요, 되게. 예, 요즘에는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더 지금 뭐 멤버들도 사랑하는 멤버들도 더 같이 또 오래 이제 또 자리도 잡고 네네네.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잡아냈다. 어디가 닮았는지. 제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지훈 씨 닮았다고 약간 묻었다고 이지훈 씨가. 그러니까 이게 알았어요. 큰일 났는데. 입술이 되게 닮았어요. 입술을 클로즈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힐링토크 회복에서 최초로 게스트의 입술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퀵줌이 아니라 전진이에요. 여러분 닮았죠? 죄송합니다. 하관이 되게 비슷해요. 옆모습도 비슷하고. 아 그런가요? 예, 자책 죄책감 안 느끼셨죠? 네. 예, 입술이 되게 닮았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연예계에 데뷔했을 때는 이 정도 수려한 외모는 아니셨던 걸로 기억을 엉망이었죠. 하는데.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는데. 저도 엉망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가끔 이제 이렇게 하면 과거 얘기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벌써 나이가 30대 그죠? 이제 네. 후반에. 아니 진짜 그 너무 애기애기 같았는데 30대 아유. 후반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세월이 또 이렇게 흘렀네요. 네. 울랄라 세션이 대중 앞에 이제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죠? 그로부터? 이제 2011년도부터였으니까. 벌써. 예, 2011년도 11월 달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쵸. 그때부터 활동을 데뷔를 했었는데. 맞아요. 예. 저는 사실 그 오디션 프로를 잘 안 봐요. 아. 그런데 전 저 안 나오면 잘 안 봐요. 그런데 저 안 나오는 프로를 제일 재밌게 본 게 울랄라 세션이 함께한 그 해의 오디션 프로였어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너무 화끈하더라고요. 나 이제 시작이요 오늘 밤은 영영 오지 않아 정녕 지금 당장
된다고. 근데 진짜 저렇게 놀아야 돼. 막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방송보다는 좀 공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공연은 언제가 제일 바빠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 또 그리고 여름에 또 이제 휴가철이나 그쵸, 그쵸. 예, 가을에 또 이제 공연 시즌들이 또 많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겨울에 이제 뭐 선배님들 콘서트 뭐 하시면 게스트로 많이 가고. 아 근데 그런 건 출연료 줘요? 안 주지 않나요? 아니요. 주시긴 합니다. 샴페인 같은 걸로 비비던데 그냥. 주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이제 예, 성의로 이제 울랄라 세션은 축가도 많이 하지 않나요? 예, 축가도 많이 하고. 왜냐면 근데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니까. 예, 저희는 예, 저희 곡도 많이 하고요. 그죠? 예, 예. 어. 근데 이제 같이 다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예, 따로따로 이제. 그럼요. 유닛 활동 필요합니다. 울랄라에게도 유닛은 필요합니다. 멤버들이 살짝 교체가 있었어요. 네. 어. 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네. 그 회사 저희가 이제 뭐 기존에 있던 회사랑 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네네. 또 이제 다음 이제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좀 조율이 안 된 멤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네. 막내 이제 전에 있던 이제 막내 광선 네네. 씨가 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예, 좀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굉장히 많이 고통을 호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그리고 윤태기 형을 이제 보내고 나서 좀 힘든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럼요. 더 이제 많이 좀 그렇게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럼요. 이제 많이 좀 형들한테 많이 좀 너무 힘들다. 네. 예, 그래서 좀 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 같이 동의하에 갔다 와라. 그럼요. 그럼요. 예, 다 펼치고 와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럼요. 그렇게 아직 정리를- 어리잖아요. 아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더 해봐야죠. 네. 그리고 울랄라 세션에 원래 또 이렇게 공연팀으로 함께 활동하던 크루들이어서 예, 뭐 그쵸. 섞이는 데는 무리 없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전혀 뭐 그쵸? 원래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같이 합류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도원이랑 네. 예, 최도원, 하준석이라는 멤버인데 원래 기존부터 네. 이제 저희 이제 뭐 무명 시절 때 이제 같이 공연했을 때부터 같이 하던 친구들이라서 그 친구들 예. 다 계속 키워 올렸으면 좋겠어. 아,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네. 울랄라 세션이 어떤 그 뭐 성경적 의미로는 반석, 아, 그렇죠? 함께 스테이지에서 그렇죠. 고생했던 그 네, 땀방울들 예, 맞습니다. 다 끌어올리는 네, 반석이 그래서 이제 되주면 좋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네. 제가 네네. 좀 잠시 쉬고 또 아니, 다른 예, 멤버를 또 괜찮은 영입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건 있어요. 워낙 애정이 또 과하고 네. 너무 그 뭔가 함께 해온 과정들이 뚜렷한 멤버와 이제 그 가수에 대한 사랑이죠. 그게 네네. 일종의. 맞습니다. 예, 정말 과도한 집착도 보일 때가 있고. 근데 그것 또한 저는 되게 기분 좋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단 중요한 거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균형을 잘 맞추시길. 그래서 쉬시고 싶을 땐 쉬시고 떠나고 싶을 땐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네. 마치 무슨 울랄라 세션에 지분이 있는 사람처럼. 근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팬이에요, 진짜 아유, 울랄라 세션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2011년 오디션 열풍을 불고 온 그 불어온 슈퍼스타 K로부터 언 7년이 지났습니다. 박승일 씨에 대한 소개를 오롯이 한 적은 좀 드물 것 같아요. 팀으로 항상 네. 활동을 하시니까. 네. 2008년 그룹 맨 오브 K 멤버로 가수 데뷔를 하셨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예, 맨 오브 K의 예. 맨이셨군요. 그때 당시 때는 그때가 8년도였을 2008년도. 예.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네요. 그때는 사실 원래 이제 같이 이제 지금 있는 멤버들도 그대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윤태기 형이 군대를 가면서 군입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가면서 이제 저희가 되게 어떻게 보면 맹신하고 있던 형이었는데 이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끼리 좀 윤태기 형을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 저희끼리 그냥 자발적으로 맨 오브 K. 예.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그때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저희를 관리해 주셨던 예.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영어에 굉장히 한이 많이 맺히셨나 봐요. 맨 오브 K. 맨 오브 코리아라고 딱 느낌이 나요. 누가 봐도 한국 남자. 네. 울랄라 세션을 또 이제 그 기다린 동안 이렇게 네네.
그룹으로 만들어서 네. 예. 또 활동을 했죠. 그러면 이제 2011년 엠넷 슈퍼스타 K 시즌 3에 출연한 게 울랄라 세션 요 원래 멤버예요. 네. 원래 멤버. 누가 나가자고? 윤택이 형이. 아, 윤택 씨가. 원래는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음. 윤택이 형이 이제 아프게 됐죠. 그때. 전역하고 나서. 그래 맞아요. 그때 예, 들었어요. 우리 진짜. 다시 해보자 했는데 이제 음. 아프게 됐는데 진짜 많이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 윤택이 형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희 다 불러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가기는 너무 억울하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라도 지금 우리가 했던 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1년에 이제 싱글 앨범 너와 함께를 박승일 씨가 네. 내시고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난 15년부터 아우 기특해 3인조 CCM 그룹을 네. 결성해서 이게 울랄라 프레이즈네요. 네.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쑥스럽죠? 이 굉장히 되게 예, 좀 완전 부담스럽고 완전 오글거리죠. 부끄럽고 근데요, 참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CCM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좋아했고요. 원래부터 이제 CCM 노래를 듣고 그런 이제 찬양곡을 듣고 이제 약간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이 되게 막 예, 울컥할 때도 있고 좀 따뜻해질 때도 있고 차오르죠, 막.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윤택이 형이 되게 많이 좀 원해했었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다고. 근데 많이 아파지고 이제 많이 이제 좀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 이제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하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윤택이 형이 또 이제 갈 때 또 이제 주님 곁으로 갈 때 마지막으로 이제 또 부르고 이제 가수였으니까 근데 그렇죠. 목사님께서 네. 지금 원 없이 불러라. 예, 마지막 자리에서 원 없이 하고 싶은 노래를 지금 말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말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막 귀 속에다 대고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타이타니 막 이렇게 발음 안 되는 발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이제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예. 그래서 그거를 막 어떻게 내 힘이 없는데 그렇게 막 열창을 하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진짜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랬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늘 그렇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굉장히 뭐 다른 분들한테도 선배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굉장히 두렵고 주변에 어떤 또 사람의 시선들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내가 정말 이 곡을 찬양을 하고 어느 누군가한테 이 찬양곡을 마음을 다해서 불러 자격이 있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이제 선배님들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거 자체가 기회고. 그렇죠. 예. 자격은 없더라고요, 다. 우리한테 뭔 자격이 없어요. 되게 그러면 쉬워져요, 모든 게. 근데 저도 뭐 할 때 내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는데 막 이러다가 자격이 없지 내가 원래. 그러니까 막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그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뭐 늘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냥 다 그 윤택이 형의 모습을 보고 다 무너졌어요. 그냥 이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그냥 그렇지. 붙잡고 싶더라고요. 예. 붙잡고 뭔가를 그냥 받고 싶은 거 마냥 어린아이처럼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뭔가를 내려주세요. 막 그런 마음이 막 그때 당시 때 막 지금도 생각하면 막 되게 가슴 아프고 막 그런데 그냥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럼요. 이제 예. 근데 안타깝게 또 제가 제 스스로 안타깝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아유, 그래도. 보내고 나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로 막 하면 안 될, 좀 이렇게 안 될 행동들도 많이 했고. 아유,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이 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방황 시기 때 이제 지금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생들이 옆에서 좀 많이 잡아주고,
예, 많이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이 돼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뭔가 관심과 사랑과 걱정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다시 이제 기억이 났던 게 윤태기 형이 기억이 나면서 윤태기 형이 저한테 줬던 그런 마음들과 사랑들을 다시 한번 예, 추억 삼아서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봤더니 아 윤태기 형이 나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고 갔는데 나도 동생들한테 무언가를 해줘야겠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가진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가진 거는 이제 함께 만들어 온 울랄라 세션이라는 팀 그리고 윤태기 형 혹은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님도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늘 이 친구들하고 함께 이걸 하면서 좀 제가 교회를 나갈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봐야겠다. 결혼을 안 하셨군요. 네. 아, 그러시구나. 요새는 근데 뭐 30대 후반 다 결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이상형 한번 훅 들어갈까요? 네. 아니 저는 자네? 뭐 네. 이제는 뭐 아유, 벌써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오, 무슨 소리야. 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놓지 못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30대 후반은. 그냥 정말 저를 난 이건 포기 못하겠다. 외모, 머릿결, 키, 뭐 성격, 신앙. 그냥 저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또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잡히는 걸 또 선호하지. 그러니까 제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제가 워낙 철이 없어서 여군 뭐 이런 직업군은. 아니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쪽은. 아 그런 게 또 있나요?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리더십 있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네네. 그런 자매님. 네, 좀 우리 누나 같은. 예, 누나 같은 자매님. 네. 누나 같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내 주제에 누구 배우자 기도를 해주고 앉았냐? 근데 가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형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느끼며 네. 너무 애틋해서 아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뭐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우자 기도를 뜬금없이 나왔어. 자, 어릴 때 얘기를 좀 해보죠. 어렸을 때 박승일 씨가 노래하고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좀 약간 내성적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보다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올라가고 나서 저희 학교에 또 제가 다니던 학교에 댄서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고 가수 뒤에서 이제 그쵸. 맞춰주시는 백업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 동창들 혹은 선배들 춤추는 걸 보고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떤 관심과 저런 직업에 대한 이런 거보다도 그냥 춤을 딱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번개를 너무 맞았구나. 예. 거기서 나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응축이 된 스타일이구나. 밖으로 발산이 잘 안 되고. 네, 저 네.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이걸 하니까 안에 별로 응축이 없어요. 춤을 추나 보다, 뭐 부르나 보다 이건데 이게 에너지가 이게 네. 안에서 확장이 되는 분이구나. 네, 그래서 보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춤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때 예. 당시 때는 되게 맞아, 힘들었거든요. 학원도 뭐 그렇고. 예, 예. 그때는 그런 게 비싸잖아, 없었어요. 또. 예. 예. 찾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마침 또 제 옆에 짝꿍이 네. 또 이제 윤태기 형의 후배였더라고요 중학교 때. 아 진짜? 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춤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가 춤 좀 배우고 싶다. 근데 그 친구도 춤을 좋아했었거든요. 같이 할래?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나 춤 못 추니까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는 천재 같은 형이 있다. 막 이렇게 귀여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전설이야. 막 이러면서 맞아요. 전설이라고 막. 너 이 형을 만 깜짝 놀라. 그 형이 누구예요? 이제 그 형이 이제 지금 전에 이제 우리 리더 윤태기 형이었죠. 윤택 씨구나.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 보게 됐죠. 윤택이 형을.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경외심이 느껴질까. 근데 무서웠어요. 근데. 아, 진짜? 네, 그냥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넘볼 수 없는 어떤 실력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한테 모든 걸 다 배워야 되니까 예, 그냥 귀여워. 하늘처럼 보였던 몇 거죠. 살이었죠? 그때 이제 윤택이 형은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네. 18살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 같이 이제 춤 배우고 또 대회도 많이 나가면서 같이 말썽도 진짜 많이 재밌었겠다. 그렇지 않아요? 피고. 예.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의견 차이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는 이상하게도 그게 어렸을 때부터 서로에 대한 모든 걸 집안 환경부터 뭐 형제, 부모님 그냥 다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뭐 형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얘기하면 입 아픈 사이였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오히려 마찰이 없었어요. 이때쯤 되면 뭐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윤택이 형은 이때쯤 되면 얘네들이 불만을 가질 텐데 이런 게 뭘 이렇게 있었죠. 균형을 예. 잘 맞추는구나. 근데 형제라도 지분 싸움 들어가면은 끝장나요. 그쵸. 예, 근데 진짜 그렇게 만나진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근데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돌아다니면 우리끼리는 재밌는데 부모님은 좀 걱정하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죠. 그죠? 예. 특히나 크리스찬 집안이었다면 네. 이제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을 텐데 이쯤 네. 아 그때 아마 저 때문에 엄청 많이 기도를 많이 금식 기도를 하시고 바짝바짝 말라가는. 근데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가출까지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가출도 하고. 고집이 세시구나 말 맞다나. 오. 아 이게 너무 이제 너무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고 싶으면 옆에서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예, 유형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저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주변에서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구나. 그 뭐 하나 더 집중하면 옆에서 쳐도 모를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계속 반대를 하시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형까지 이제 형까지 이제 가세를 한 거죠 같이. 또 맞는다 그러다가 나한테 예전에는 그쵸 네. 형들이 많이 때렸죠 동생을. 그게 이제 사실 무섭기도 하고 근데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간단한 답이네요. 되게 네. 며칠 계셨어요 나가서. 나가서 한 좀 꽤 오래 있었어요. 진짜. 한 6개월 정도. 이 양반 무서운 양반일세. 네. 아 그게 왜 아, 그랬냐면 웬만하면 보름이면 들어오거든요. 배고파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원래 무용단을 다닐 때였는데 네. 윤택이 형이랑 잠깐 이제 형 저 다른 데 가서 다른 장르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음. 하고 이제 방송 백업 활동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임창정 선배님하고 아. 옛날에 뭐 그때 손상미 씨라고 모델 분이 계셨는데 네네. 그 분하고 뭐 이글파이브 이글파이브 예, 알죠. 예, 예, 예. 예. 그때 이제 그때 가수분들 뒤에서 이제 활동할 때였는데 참 몇 살이에요? 그때 되게 옛날 아니에요? 예 그때가 이제 18, 19 이때였죠. 엄마. 그때 이제 제가 학교를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을 가출을 하니까 뭐 학교가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안중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한번 갔었어요 제가 몰래. 왜냐하면 어머님이 오실까 봐 아. 왔다가 이제 또 이게 잡히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그냥 간보러 갔구나. 갔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 어머님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그래서 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춤추는 거 아니냐. 담임 선생님 알고 계셨거든요. 네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학교 꼭 똑바로 나와라.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내가 설득시킬 볼 테니 한번 잘 말씀드려 볼 테니 한번 나와서 학교는 출석은 해라. 그래서 학교는 꾸준히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성실하게 집은 안 들어가고. 예.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래도 그게 어디야? 연습실에서 자고 이제 뭐
학교 와서 세수하고 약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길다. 6개월이면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근데 이해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나가는 걸 아셨고. 그러면 네. 좀 믿음이 실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되게 소액이었는데 그때 당시 때는 왜 백업 댄서들이 일을 해도 그죠? 이렇게 봉투에다가 예, 알바처럼. 돈이 진짜 알바비도 안 될 정도로 적게 받았었거든요. 맞아. 배우면서 하는 거라고 약간 이런 말도 안 돼. 그런 시절이라서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들고 어머님한테 가서 보여드리고 하니까 아이고 참. 예. 그래도 반대는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척박했어요. 네, 화려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오디션 맞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10년 사이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부모님들도 정보가 그쪽으로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 뭐 저기 그때 집을 나갔어. 그럼 어떻게 엄마가 아이고 집을 나가서 전문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못하지. 네. 그 맨 오브 K라는 멤버로 가수 데뷔한 게 그러면 울랄라보다 먼저잖아요. 이게 이력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윤태기 형 그 군대. 그 아까 예, 말씀했던 예, 예. 뭘로 이제 버텨보자. 예, 버텨보자 아. 해서 이제 그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앨범을 한다고 굉장히 빚을 많이 졌어요. 뭐 저희 어머님한테도 막 쫄라가지고 좀 어떡해. 한 번만 믿어 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친구들한테도 막 어떻게 하고 막 이제 주변에 다른 멤버들은 또 이제 다른 지인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하던 거기 이제 사장님한테 네네. 또 이제 돈도 미리 막 좀 예, 각오를 땡겨가지고 하고, 이렇게 예.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1년 반 정도를 활동을 했어요. 그럼 빚이 많이 늘었을 이게 텐데. 저희가 경험이 없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빚이 억 단위로 이제 그 당시에. 예. 그렇게 하면서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딱 어머님 얼굴이 딱 내리를 딱 스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멤버들 다시 이제 모아놓고 우리 이렇게 가면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더 이상 벌리지 말고 있는 빚부터 청산을 하고 진짜 빚청산이. 네, 그래서 쉽지 윤태기 형을 않은데. 청산하면서 기다리자면서 이제 계속 일했어요. 아. 여기서 공연하고 저기서 공연하고.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얼추 갚아 나갈 때였어요. 예, 좀 반 정도 갚았을 때였는데 열심히 일했다. 네. 그래도. 그때 이제 윤태기 형이 기특하다. 보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너희들 많이 나태해졌구나 이러면서. 현실에 너무 적응한 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재정립이 이제 되면서 그 어떤 윤태기 형이 계기로. 예, 그만하자. 그때 해체를 하자고 예, 아예? 예. 화가 많이 났었구나. 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윤태기 형이랑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남은 게 뭐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님 걱정시켜드릴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여태까지 노력한 거구나. 저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한다 노력한다고 했는데. 해. 진짜 눈물도 많이 흘렸었거든요. 사실 연습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연습만 하고 살아야 되지. 근데 결국에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무했겠다. 예,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별 말씀 못 드렸어요. 왜 왔냐고, 짐을 왜 갖고 왔냐고. 아니 그냥 잠깐 여기 쉬다가 좀 쉬고 나중에 다시 좀 스타트하기로 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에 이제 문을 잠그고 딱 앉아 있는데 그때 좀 몹쓸 짓을 제가 했었죠. 진짜 위험한 생각도 많이 하고 좀 막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 때였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맞아. 20대 후반 복잡해요. 예, 주변에서 뭐 정신 차려라부터 너 지금 진짜, 내일 모레 맞아. 30대인데 결혼 안 하냐부터 별 참견을 다 해. 아주 짜증나게. 알아서 그냥 하겠지. 자기들이 왜 그렇게 뭘 29이다. 너 벌써. 뭐 이러면서. 뭐 근데 그래서 뭐 좀 진짜로 위험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용기는 당연히 안 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밥을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머님이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니까 그럼요. 자식이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냥 근데 어머님이 그때 아셨던 것 같아요. 아셨던 것 같아요. 밥 먹어 하면서 딱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하다가 어머니를 딱 봤는데 어머님이 기도를 드리고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를 드리고 이제 드리시고 나서 밥을 먹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님한테. 엄마는 정말 힘들 때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아빠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우리한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누구한테 의지를 하냐라고 제가 이제 여쭤봤었죠. 그랬더니 기도드리면 된다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같이 나가 이렇게 어머님이 제 성격을 아시니까 뭐 교회를 나가면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엄마랑 같이 가자. 같이 가서 한번 해봐. 해보고 네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생기지 않으면 안 가도 돼. 근데 지금 너가 그 정도로 힘들면 가자. 어머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그냥 딱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그때 제 마음에 끌려서 이제 간 게 그때가 처음이었죠. 제가 간절하니까. 근데 가서 이제 그때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뭐 기도 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눈 감고 하는데 눈물이 너무 막. 근데 어머님이 그걸 보셨을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엄마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가 않은데. 남자니까 또 네. 약간 그때는. 그리고 좀 엄마 사랑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좀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니, 어머님이랑. 그 세상에 거의 모든 아들들이 엄마한테 사랑 고백 안 해요. 네. 근데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조금씩 바뀌었어요. 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왜 그래. 지금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엄청 울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는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딱 하나만 기억나요. 기도드리는 사람한테 끌어주시는지 않는다. 용기 내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시는 분이지 그냥 나 살려주셔야 한다고 살려주시는 분 아니라고.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고. 그 말만 딱 듣고 그 말만 딱 귀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뭐 이력서 내면서 학원 강사로 이제 뭐 나가기도 하고. 뭐래도 하게 계속 되는구나. 네. 근데 저는 그 윤태경이 가기 전에 찬양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뭐 이 얘기는 방송에서 제가 한 적은 없었거든요. 개인적인 명훈이만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형이 방송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안 믿을 정도로 그렇게 씩씩하게 했었던 것 같냐, 네가 생각하기에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원래 티 안 내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또 운전하고 가고 있었을 때였고 옆에 이제 태우고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갈 때였는데 형 되게 창피한데 되게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되게 너한테도 너 붙잡고 울고 싶다고. 그리고 무대 올라갔을 때도 그때 이제 우승하고 나서였으니까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지금 그때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형수 보면 막 진짜 막 치맛자락 붙잡고 너무 울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막 너무 아프다고. 근데 눈물이 안 나온대요. 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뭐 15년 넘게 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형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편하게 동생들이 있을 때는 편하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울고 싶으면 우시고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시라고. 그때 이제 윤태기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을 자르는 게 습관이 좀 돼 있어요. 딱 자르더니 승일아 형이랑 교회에 나가서 찬양 너 CCM 좋아하잖아.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좀 할래? 그러면서 자기는 연세 그때 당시 때 왜 슈퍼스타 K 그 오디션 프로 생방송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제 연세 세브란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소아암 이제 걸린 아이들을 공연, 위문 공연. 공연을 하다가 그때 당시도 원래 이제 윤태기 형이
암에 걸린 거를 방송에서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되게 고집을 세게 부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잖아요. 병 있는 사람 같은데. 근데 관계자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이걸 난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오픈하자. 왜냐하면 그래야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슈를 받으니까.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고 싶다. 안 그러면 기권을 하겠다. 그래서 방송에서 일단은 공개를 안 한 상태였는데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위문 공연하다가 그 윤태경이 발병됐을 때 저희가 위문 공연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네. 발병되기 전에. 네네네. 그 발병되기 전에 위문 공연을 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아. 원래 처음에 다른 병원에 있다가 네. 준비하시라 그래가지고 답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 그 병원이 윤태경 수술을 성공시키고 했던 병원이 그 발병 걸리기 전에 위문 공연을 또 갔던 공연이 그렇군요. 예, 병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병원을 또 가게 된 거죠. 아하. 가서 이제 보니까 윤태경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모자를 벗으면서 나도 똑같은 병에 걸렸다. 녹화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그때 막 무슨 마음으로 저는 윤태경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울었어요 그때 막 진짜 막 저희 막 명훈이 막 마이크를 대고 막 울고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막 소리 다 들리고 훌쩍훌쩍 소리도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렀는데 뭐 노래를 부른 건지 뭐 콧물을 먹은 건지 진짜 막 그때 눈물바다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픈이 됐죠. 그랬구나. 그렇게 네. 오픈이 된 네. 거구나.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이윤택 씨가 모자를 왜 벗었는지.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걸 많이 느끼지 않나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면서까지 남을 위로하려는 마음. 그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 때문에 저한테 차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하자고. 그래야 자기가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아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제 그 멤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네. 또 새로운 비전들을 많이 확립해 놓고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종합적인 활동이겠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단은 울랄라 세션의 앨범 또 이제 정규 앨범을 좀 멤버들 안에서 저희 또 같이 패밀리들끼리 좀 이렇게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음악들을 좀 하려고 지금 진짜 많이 재밌겠다. 네, 많이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솔로 앨범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솔로 앨범. 기대가 돼요, 진짜. 네, 그리고 네. 솔로 찬양 앨범도 그건 더 기대가 되고요. 네, 그것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야 제가 더 저 스스로가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프레이즈 앨범도 네. 지금 앨범 준비 시즌이에요. 사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아이 아빠가 이제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잠깐만요. 아이 아빠가 지금 이제 되게 준비를 지금 일찍 하시는 거예요. 네, 미리 이제 김치국을 마시고는 있는데. 그럼 일단 김치국을 집어넣다 보면 김치가 딸려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 아빠가 되려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노랫말? 이제 주변에 네. 저보다 이제 동갑 맥이나 네네. 동생들도 이제 결혼을 엄청 많이 하니까 결혼하는 압박이 있겠구나. 이게 약간 저한테 저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형 결혼하잖아요. 아이를 가지시면 내 삶이 바뀌어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냥 얘기를 네,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냥 제가 이제 주변 분들이 저는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가 봐요. 홍기가 많이 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지금 뭐 결혼할 상대도 없는데 와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 40대 중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녀를 갖게 되면 또 이제 자녀를 위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좀 근데 죄송한데 그거는 배우자를 만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지금.
이제 아니, 그 다음에 그 앨범 네. 홍보하실 때 여기가 일단 만드는 게 급선무고요. 네. 제 친구 중에 지금 네. 계속 15년째 출산 계획만 세우는데 이미 좀 이제 늦었고요, 많이. 네,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준비된 아빠는 참 멋있는 것 같네요. 지금부터 마음을 좀 정돈해 놓으려고 한다는 건. 예. 그래서 앨범을 꼭 내고 좀 저한테 좀 뜻이 될 수 있는 음악 그리고 음악을 좀 만드는 지금 프로듀서 팀을 저희가 지금 또 예. 바빠지시겠다 더 합류를 해서 2018년에. 좀 그 작업을 배우자를 좀-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왜 지금 무슨 애기 얘기를 하고 앉았냐고 지금. 일은 일대로 벌려놓고 지금. 아 일을 줄이고 좀 그런 만남의 선 자리나 뭐 이런 데 뛰어들든가. 아, 그러네요. 그럼요. 아 오늘 진짜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저는 왜 이렇게 편안했을까요? 되게 시주일간 집에서 이렇게 얘기 듣듯 편하셨어요? 아, 그냥 사실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녹화 전에 되게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렇죠. 나 그냥 그대로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신념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냥 그대로 고백을 하고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 그냥 이제는 뭐 가수, 공인, 뭐 연예인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주님의 아들로서 한 사람의 그냥 자그마한 생명으로서 그냥 되게 부족하지만 지금 굉장히 저도 부끄럽고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뭐 부족한 걸 어떻게 했어요? 뭐 예. 뭐 그럼 다 부족하지 그렇게 따지면. 나 부족하지 않아라고 저거 한다고 해서 사람도 아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이렇게 또 그리고 워낙 또 편하게 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진짜 네. 조금 예민한 주제들도 있어서 저는 워낙 너무 그걸 알겠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여타 다른 뭐 폭로성 네. 혹은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뭐 이런 목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AS 해주시겠지? 나도 아무 생각 없어. 모르겠다. 근데 그런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뭘 잘 못하면서 그렇게 꼭 해서 바치면 상을 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건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아주 뭐 열려놓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의 시간을 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그 네.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네. 많이 해주실 겁니다. 올해는 좀 저희 울랄라 세션 멤버들이 좀 다들 지금보다도 더 돈독해지고 좀 다 같이 좀 손을 잡고 진짜로 한 곳에 가서 같이 다 같이 기도를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결혼해야 된답니다. 지금 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진짜 몇 남 몇 녀. 아 저는 네. 많으면 둘 정도, 예. 그냥 일남일녀. 일남일녀. 네. 일남일녀입니다. 일남일녀.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 울랄라 세션에 아주 풍성했던 여름 이 지나고 또 다른 계절이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절이 계절대로의 옷을 갈아입듯이 울랄라 세션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만큼 또 그만큼의 결실로 많은 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행복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일남일녀 기도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